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을 하다가 이 와이프가 집에서 짜장면을 해 먹자고 해서 이 그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가 준비해 놓은 요리를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그 짜장면을 지금 해 먹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카지노 안 가고 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를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너그럽고 한가하네요. 그리고 또 제 뭐 직장하고 그 자택하고는 약 한 15분,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뭐 뭐를 맛있는 걸 해 먹는다든지 와이프가 해 놓은 거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새는 저희는 뭐 밖에서 그렇게 외식을 많이 뭐 회 같은 거는 집에서 먹을 수가 이제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저 나가서 먹는 편이고 뭐 기름에 튀긴 음식은 뭐 별로 좋아하질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맛도 있게 집에서 해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요즘은 뭐 저기 유튜브에 조리 방법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 또 맛있고 그 재료의 질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와이프하고 해 먹고 그렇게 되면 뭐 사랑도 돈독해지고요. 오늘은 저기 카지노에서 예, 옛날에 친분이 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. 그 저기 전에 얘기를 이 천태만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. 진짜 도박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게 뭐 우리가 그 도박 거기 다니다 보면은 이제 도박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가인 그 뭐죠? 그 이제 기록하는欄이 있는데 거기에 뭐 도박을 하면서 이 남의 것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런 뭐 이 충동을 가진 적이 없느냐 그런 조항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사실 이제 제가 카지노를 다니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뭐 20몇 년 전이니까 저기 얼굴도 뭐 그렇게 그때는 뭐 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그 아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하고 친분이 있고 뭐 학교 같이 다니던 선후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종종 봤습니다. 아무래도 뭐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뭐냐 그러면은 진짜 오래된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 카지노를 열심히 다녀라. 왜? 그때는 진짜 전국에서 다 몰려왔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아는 지인을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사람은 좀 특별한 후배인데, 죄송합니다. 물 좀 먹고 목을 좀 취했습니다. 아는 후배인데, 그 고등학교 후배입니다. 뭐 한 2년 후배인데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 법무관 시험을 봐서 이제 그러니까 법무관도 사법고시와 마찬가지로다가 뭐 그 변호사가 되는 거는 똑같죠. 군 법무관으로 시험을 봐가지고서는 이 뭐 의무 복무 기간 끝내고 소령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현직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대전에서 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우연히 만났습니다. 선배님 웬일입니까? 이거 뭐 자네는 웬일인가? 뭐 아우님 반갑네. 나이 먹고 뭐 40 좀 넘어서 이렇게 만나니까 또 서로 또 이렇게 이제 반갑지요. 그때는 뭐 거기가 그렇게 뭐 진짜 이 악의 소굴인지 가면은 말아 먹는다든지 사기꾼이 된다든지 그거를 뭐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의 오락거리로 생각을 했지요.
그래서 뭐 잘하게 그 사람이 아주 이 도박을 엄청 잘했습니다. 이 게임을. 그래서 그래도 또 저기 뭐 사법고시와 똑같은 그 법무관 시험까지 보고서는 이렇게 변호사가 되는 게 머리가 좋기는 좋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계속해서 돈 많이 땄습니다. 뭐 진짜 한 달에 뭐 2, 3천만 원 따는 것도 봤으니까요. 매일매일 출근했습니다. 같이 그 호텔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트윈룸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같이 잔 적도 많고 술도 같이 마신 적도 많습니다. 그리고서는 이제 뭐 매일 거길 드나드니까 집에도 제때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냥 전화기를 들고 막 저한테 쫓아왔는데 선배님 여기 저기 뭐 누구 저 장례식장에 뭐 우리 저 동문들 부모님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. 그래 아마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. 제가 받았죠. 안녕하세요. 누구입니다. 여기 저기 이 친구하고 이 장례식에 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와이프도 굉장히 그 지성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. 아니 제가 이렇게 전화를 자꾸 저 남편한테 하고 그러면은 저를 갖다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저기 하도 집에 안 들어오고 우리 남편이 그냥 뭐 고스톱이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으니까 선배님께서 이해해 주세요.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도 이제 그 전화를 갖다가 받는 순간 공범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저희 와이프는 뭐 전혀 그렇게 뭐 물론 저처럼 저는 뭐 그렇게 매일 그렇게 가지도 않았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하고 그리고서는 어느 날 또 그 친구가 안 보이는 날 그 친구 명함 준 대로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. 뭐 사무장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. 뭐라 그러느냐?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도 않는데, 어? 진짜 우리 변호사님은 인간도 아니에요. 지금 펑크가 몇 번이야.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게 뭐 카지노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변호사가 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별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순사법고시나 뭐 법무관 시험 외에는 다른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그 희귀성이나 권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그냥 그 사무장이 그냥 뭐 변호사한테 막말을 하는 겁니다. 얼마나 속을 새기고 재판에 안 나가고 뭐 대리 뭐 저기 복대리 시키고 이랬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? 그만큼 본업에는 좀 이 관심을 안 갖게 된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로부터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. 어느 날 카지노에서 마주쳤습니다.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돈이 그때 없었습니다. 일부 제가 게임할 돈만 남았죠.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뭐 남 빌려주는 거를 돈을 제가 딴 데서 수혈해서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랬으면 가라. 그랬더니 이제 좀 있다가 큰일이 났습니다. 뭐 웅성웅성 거리고 그런데 제가 웅성웅성 거리는데 갔습니다. 뭐 멱살을 잡고 보안요원도 오고 거기 저 카지노 관리자도 얘기하고 50만 원을 블랙에다 어떤 사람이 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레드로 옮겼답니다. 레드로 이렇게 탁 옮기니까
그 사람이 이제 그 블랙에 나올 적엔 블랙이 나온 저기 레드에 나오면은 그 사람은 포기하고 가지요. 아, 네, 안 맞았나 보다 멀리서도 보고 뭐 아웃사이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. 룰렛에서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블랙에 나온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내 돈 물어내라 10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멱살을 잡고 보안이 오고 그리고 가자 경찰로 가자. 야, 그 얼마나 쪽팔립니까?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다. 돈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. 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.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 끌려갔겠지요. 근데 내가 변호사인데 명함까지 내보면서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 착각했다라고 우기니까 이제 뭐 도리 없이 그거를 수용한 것 같습니다. 저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봐서 내가 옆에서 내가 이제 돈을 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칩을 갖다가 제 뭐 이 그 게임할 돈에서 이제 그 칩을 100만 원을 덜어줬지요.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두 번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. 이게 돈 잃고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진짜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직 변호사도 범죄를 막아야 되는 변호사도 그런 지성인도 도박에 아주 그냥 뭐 급하게 몰리면은 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남의 거를 갖다가 그렇게 저기 살짝 옮겨놓고 이래 가지고서는 그냥 그거를 갖다가 해먹으려고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고 뭐 지금도 뭐 저기 그 다이사이나 룰렛에서는 하도 많이 베팅을 하기 때문에 너는 누가 베팅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베팅한 것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렇게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러다가 안 나타났습니다. 전화가 왔습니다. 와이프가 그 정지를 시켰다고 카지노를 특히 이제 거기 미친 걸 알아가지고 카지노가 이제 가족 그 부인이 가족이니까 이 정지시킬 권한이 있거든요. 정지를 시켰습니다. 영구 출입 정지죠. 그거는 정지시킨 분 아니면은 저기 정지를 못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정지를 시켰는데 뭐 그런가 보다. 뭐 정지됐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. 이 사람은 뭐 변호사만 열심히 해더라도 그 당시에 변호사는 또 수입이 또 굉장히 좋았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뇌리에서 잊었습니다. 한 4, 5개월 지났나요? 나타났습니다. 아, 그동안 와이프가 그 정지했다는 거 풀어줬어? 그랬습니다. 이혼했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 와이프가 정지를 시켰으니까 이혼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관계 아니니까 그 영구 정지가 풀어지게 되겠죠. 아마 그 카지노 드나들면서 카지노 드나들기 위해서 영구 정지했던 사람은 이혼까지 갔던 사람은 아마 그 친구가 처음일 겁니다. 진짜 카지노 역사상 최초로 그 영구 정지한 사람과 이혼. 그래서 뭐 어떻게 이혼을 갖다가 뭐 합의를 어떻게 잘 봤는지 어쨌는지 뭐 일찍 끝났습니다. 뭐 한 6개월도 안 걸렸으니까요. 그리고서는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아니 가정의 그 도박이 중요합니까? 와이프가 중요합니까? 아니 거길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 이혼까지 해요?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한 달에 일주일만 드나들 테니까 그것만 이해해 줘라 그러면서 그 뭐 한도로다가 이렇게 이 정지를 시켰으면은 더 뭐 그 당시는 그런 또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으면은 더
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로부터 그 친구가 그 엄청 뭐 몇 년 꾸준히 다녔습니다. 뭐 그 사람은 이제 그 친구는 처음에서부터 무대뽀였었습니다. 병정을 2명 정도 이렇게 거느리고 50만 원씩 그 이제 그냥 인사이드에다가는 안 하고 아웃사이드만 주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.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. 그런데 병정 2명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저기 자기가 놓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5만 원을 놓을 수 있었다면은 그 3명이 하면은 125만 원인가요? 225만 원. 225만 원을 건너편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또 딴 데다 놓고 딴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러고서는 또 그걸 하고 그러니까 그 당할 쟁사가 있었습니까? 맞을 적에는 자기가 손가방에 들고 와서 거기서 한가득씩 칩을 갖다가 넣어갖고 갔습니다. 초창기에는. 그러나 그게 계속 그 운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할 수 없이 곤두박질을 치지요.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 도박이 무섭구나. 아무리 세상에서 배우고 지위가 높고 어느 정도의 그만큼 그 왜 군대 군 판사까지 역임을 하고 그랬으니까요. 그런 사람도 도박에 미치면은 진짜 별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시정잡배가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. 지금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변호사도 그만두고 뭐 요즘은 또 그렇게 불성실한 변호사를 갖다가 뭐 쓰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요. 변호사도 그만두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 소식에 이제 간간히 들려옵니다. 그만큼 도박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혼도 하다 보니까 자식도 있었고 가정은 아주 뭐 완전히 파탄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 파탄이 났지요. 그래서 이게 저기 도박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여기다가 깊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새삼스러운 교훈을 느끼게 합니다. 여러분, 저 또 이제 또 식사하고 야외에 또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외부에 나갔다가 회사 들렸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합니다. 지금도 이 집안에서 다들 편하게 아니면 직장에서 이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강원랜드를 이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카지노 올빼미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